뉴스탑10이 꼽은 4위.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투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 방안을 발표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입니다. 5년간 무려 170조 원 가운데 20조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유례 없는 방식에 벌써부터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조를 도대체 국민 참여형으로 어떻게 펀드를 만든다는 건지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조국 장관 사건 하면서 펀드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이 펀드라는 게 보니까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있더라고요.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투자할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고요.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해서 투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모으는 거죠. 자,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모으는 공모펀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뉴딜 펀드 같은 경우는 국민 참여형 펀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부가 주도를 해서 만드는 펀드입니다. 예.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20조 원을 국민들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펀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식 교수님, 그럼 논란은 이거거든요. 만약에 손실이 나잖아요. 펀드는 뭐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실이 난 걸 보존해 주는 걸, 메우는 걸 세금으로 한다. 이게 좀 가능한 일이냐. 정부는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논란입니다. 물론 이제 뉴딜 펀드를 대통령이 나서서 사실은 판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으로라도 떼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건 일단 시장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사기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건 돈을 잘 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맡기세요. 맡긴 다음에 그 굴린 대로 이자를 약정한 대로 줍니다. 근데 그 이자는 그 받은 돈으로 잘 굴려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온 돈으로 계속 돌려줘 맡기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린 뉴딜이든 뭐 뉴딜 펀드를 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실제로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했으니까 나중에 세금으로 떼어주겠다? 이건 제가 볼 때 돌려막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물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생각하면 뉴딜 펀드가 필요하고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붐업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 국민들이 돈을 내라고 하면서 그 손실을 미리 예정을 하고 세금으로 메꿔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저 부분도 좀 지나친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이 뉴딜 펀드 한마디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경공법으로 뉴딜 펀드를 만들 수 없다면 민간자본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특히 그린 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익성도 투자처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넣었을 때 20조에 내가 한 미랄이 돼서 뉴딜 펀드에 돈을 넣었을 때 이게 어디에 투자되는지 그리고 몇 %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나중에 정부가 다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부터도 이 손실을 메우는데 35%니 10%니 벌써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딜 펀드라고 하는 게 수소차나 신재생에너지나 그린 스마트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정부나 정책금융에 들어가는 게 3조 원, 4조 원, 7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손실이 나면 손실 난 부분을 저기서부터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러면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한 돈을 가능한 한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손실이 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차감해 나가는 부분을 정부하고 국책에서 들어간 돈을 먼저 차감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또 손실이 나면 개인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손실이 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이런 퇴직연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윤관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투자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느 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여기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국민연금 투자를 위해서 그 협의회가 있잖아요. 어디에 투자할지를 그걸 잘 고려해서 정말 이 펀드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날지 안 날지를 보고 해야지 이게 어느 정부에서 하니까 어느 것을 가져와서 투자해라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투자를 결정하는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공정한 시민을 걸쳐서 투자를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람대로 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제 이렇게 깃발을 내걸었습니다만 논란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